참새가 어찌 홍곡의 뜻을 알리오. 진제국 초기에 농민 반란을 주도했던 진승이 했던 말로 사기, 진섭세가에 실려 있습니다. 여기서 연작은 제비와 참새이고 홍곡은 기러기와 고니로 큰 새를 일컫습니다. 작은 새들이 큰 새들이 하는 행동을 이해할 수 없듯이 댐데미가 작은 사람들은 큰 인물의 생각과 포부를 이해할 수 없다. 진승은 원래 머슴살이를 하던 신분이었는데 그가 평소에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큰 포부를 이야기하자 동료들이 모두 비웃었습니다. 바로 그때 자신의 옹지를 살짝 내비쳤던 말입니다. 실제로 포부가 큰 사람의 행동은 평범한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주위에서는 도무지 주제를 모르는 사람이라 비웃습니다. 물론 제대로 된 실력과 포부도 없이 큰 소리만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승은 단순히 허풍을 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확고한 의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훗날 그는 진에 대항해 군사를 일으켰고 장초라는 국호를 가진 나라를 창업했습니다. 진승이 했던 말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성어가 있는데 바로 왕후 장상의 씨앗이 따라 있다더냐 하는 말입니다. 그가 군사를 일으키며 병사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했던 말인데 당시 시대상으로 미루어 볼 때 보통 대담한 말이 아닙니다. 그에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다는 분명한 철학과 의식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평생을 핍박 속에서 살아왔던 병사들의 마음을 자극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진의 압제에 대항하는 전쟁이었던 초한 전쟁에서 유방과 항우의 이름을 가장 먼저 떠올리기 쉽습니다. 또한 명장 한신의 이름을 꼽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진승이라는 농부 출신의 혁명가가 있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진승은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는 했지만 곧 진에 멸망당하고 그 역시 자신의 마부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기계와 의욕은 넘쳤지만 큰 나라를 다스릴 만한 인물이 되기는 부족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진나라의 폭정에 대항하는 작은 실마리가 되었음은 분명합니다. 그로 인해 천하를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으니 그 가운데는 항우도 있었고 훗날 최후의 승자가 되는 유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천은 제후들의 역사서인 세가에서 그를 소개하며 한낱 도둑의 수령이 아니라 한 사람의 제후로서 인정했습니다. 그의 능력이나 그릇은 미치지 못하였지만 그 기계와 포부는 높게 평가했던 것입니다. 누구라도 지금 처해 있는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이 어려울 때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고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지는 법이니 포기하지 말고 노력하라는 격려조차 사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장 어려움에 처한 처지에서는 그 어려움에 매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미래는 현재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그 상황에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끊임없는 노력과 철저한 준비를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진승은 비천한 신분이었지만 담대한 포부가 있었기에 나라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비록 능력과 세심함이 뒷받침되지 못해 나라를 유지하지는 못했지만 한 시대를 풍미했습니다. 사람은 평소에 하는 말을 보면 그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큰 꿈과 포부를 말하는 사람은 그것을 이루게 되고 소극적이며 비관적인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큰 인물이 될 수 없습니다. 유방은 마흔이 되도록 무비도식하는 한량이었지만 진시황의 행차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내라면 응당 저렇게 되어야지. 비록 현실은 구차했지만 그 포부는 담대했던 것입니다. 이런 포부와 기계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있었기에 유방은 강력한 상대였던 황후와의 경쟁에서 이겨 한 나라를 건립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물론 스스로에게 하는 혼잣말도 항상 긍정과 희망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